야단 맛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남해안의 작은 포구 마을에 철수라는 어부가 살았다. 30살이 넘도록 홀로 아들 복돌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호랍이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철수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팔며 근근히 살림을 꾸려갔다. 철수가 사는 집은 포구 끝자락 단칸방 초가집이었다. 바닷바람이 불면 지붕이 들썩거리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새로 들어와 이불을 덮어도 춥기 일쑤였다. 하지만 철수는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바다로 나갔다. 아버지, 오늘은 고기가 많이 잡힐까요? 8살 복돌이가 아버지 옆에 앉아 물었다. 철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럼 오늘 물때가 좋으니 분명 고등어가 잘 잡힐 게다. 그러면 네가 먹고 싶다던 호박엿도 사줄 수 있을 게야. 정말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복돌이의 눈이 반짝였다. 철수는 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비록 가난했지만 아들만은 굶기지 않으려 애썼다. 이웃에 사는 어부 명수가 철수의 집 앞을 지나다 말을 걸었다. 철수, 자네는 참 대단하네. 고기를 그리 조금만 잡아도 만족하니 말이야. 명수 형, 하루 먹을 거리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소. 바다가 내일도 고기를 주실 테니 오늘은 이만큼이면 돼요. 그래도 자네 형편에 그건 너무 욕심이 없는 게 아닌가? 더 잡아서 팔면 살림도 나아질 텐데. 괜찮소. 바다는 욕심 부리는 자를 좋아하지 않소. 필요한 만큼만 받는 게 어부의 도리지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철수는 가난했지만 욕심이 없고 마음이 착했다. 그래서 포구 사람들은 모두 철수를 좋아했다. 그런데 며칠 후 철수의 집에 근심이 찾아왔다. 아들 복돌이가 갑자기 열병을 앓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는 밤새 기침을 하고 몸을 뒤척였다. 아버지, 춥고 배가 너무 아파요. 복돌아, 조금만 참거라. 아버지가 약을 구해올 테니. 철수는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집안에는 약을 살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쌀독도 바닥이 드러났고 팔만한 물건도 없었다. 이를 어쩐다. 약값을 어떻게 마련하지? 철수는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새벽 철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바다로 나갔다. 그물을 던지고 온 힘을 다해 끌어올렸다. 다행히 그물 안에 고등어 20마리가 벌떡거리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바다님. 이것만 있으면 약을 살 수 있겠습니다. 철수는 황급히 그물을 거두고 포구로 돌아왔다. 복돌이는 여전히 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복돌아, 아버지가 장에 다녀올 테니 집에서 잘 쉬고 있거라. 곧 약을 사올게. 네,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복돌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철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광주리에 고등어를 담아 포구를 나섰다. 장터로 가는 길에 명수를 다시 만났다. 철수,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이라도 있나? 복돌이가 아파서 말이오. 약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 이 고등어를 팔려고 하오. 아이고, 그거 큰일이네.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니요, 형. 형도 사정이 어려운 걸 아는데 어찌 패를 끼치겠소.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포구를 떠났다. 명수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철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포구장터는 어부들과 장사꾼들로 북적였다. 철수는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펴고 고등어를 팔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고등어는 절반도 팔리지 않았다. 철수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이러다간 약값도 못 마련하겠구나.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누더기를 걸친 노인 한 분이 철수 앞에 멈춰 섰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허리가 굽어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만은 맑고 깊었다. 젊은이 고등어 한 마리만 주시겠소? 사흘째 굶어서 기운이 하나도 없구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철수는 노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노인장, 여기 앉으십시오. 고등어를 드리겠습니다. 철수는 남은 고등어 10마리를 모두 보자기에 싸서 노인에게 건넸다. 노인은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아니 되는데 나는 돈이 없어. 괜찮습니다. 굶주린 분께 생선을 드리는 게 장사보다 중요하지요. 어서 드십시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등어를 받았다. 그리고 한 마리를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한참을 먹던 노인이 고개를 들어 철수를 바라보았다. 젊은이, 당신은 참으로 착한 분이요. 바다를 아는 어부는 많지만 바다의 마음을 아는 어부는 드물지요. 이 은혜는 반드시 갚을 것이요. 꼭 갚겠소. 아닙니다, 노인장. 그냥 드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저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노인장보다는 나으니까요. 노인은 깊은 눈빛으로 철수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등어를 품에 안고 떠났다. 철수는 남은 고등어 10마리를 팔아 간신히 약값을 마련했다. 마음이 급한 철수는 의원을 찾아가 약을 지어 집으로 돌아왔다. 한 달이 지났다. 복돌이는 아버지가 지어온 약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다. 철수는 아들이 다시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버지, 저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아버지 일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 복돌아. 건강한 게 최고란다. 철수는 다시 어부 일을 시작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아들과 함께 웃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비록 단칸방이었지만 둘이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오? 나요, 젊은이. 저번에 고등어를 얻어먹었던 노인이요. 이 포구 끝에 큰 바위가 하나 있지 않소? 네, 알고 있습니다. 파도가 칠 때면 물보라가 일어나는 그 바위 말씀이시지요? 그렇소. 그 바위에서 남쪽으로 100걸음을 가시오. 그러면 작은 바위 틈이 보일 것이오. 그곳은 썰물 때만 동굴로 변하오. 그 동굴 안을 들어가 보시오. 거기에 당신이 평생 쓰고도 남을 보물이 있어. 철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노인장, 그게 정말입니까? 내 말을 믿고 한번 가보시오. 하지만 명심하시오. 썰물 때 들어가서 밀물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나와야 하오. 시간을 놓치면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것이오. 그리고 이 보물은 당신처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얻을 수 있어. 욕심 많은 자가 들어가면 재앙만 얻을 것이오. 김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철수는 반신반의했지만 다음 날 새벽 복돌이를 집에 두고 혼자 포구 끝으로 향했다. 큰 바위를 찾아 남쪽으로 100걸음을 걸었다. 정말로 바위 틈이 나타났다. 마침 썰물 시간이어서 동굴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철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한참을 들어가자 무언가 단단한 것들이 쌓여 있었다. 횃불을 가까이 가져가자 도자기, 은그릇, 비단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전 난파선에서 나온 보물인 듯했다. 이럴 수가. 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김노인의 말이 사실이었다. 철수는 밀물 시간을 생각하며 서둘러 보물 일부를 가져와 집으로 돌아왔다. 철수는 보물을 집으로 가져왔다. 하지만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을 남들이 알면 위험할 것 같아 조용히 살기로 했다. 먼저 낡은 집을 고치고 복돌이에게 따뜻한 옷을 사주었다. 그리고 포구 사람들에게 생선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가난한 어부들에게는 그물을 고쳐주고 쌀도 나눠주었다. 철수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철수, 요즘 형편이 좋아진 것 같구먼. 생선도 많이 나눠주고. 명수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다. 네, 형. 좋은 일이 있었소. 그래서 그동안 신세진 이웃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하려고 하오. 그래? 다행이네. 철수 같은 좋은 사람에게 복이 오는 건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이 소식은 포구의 부자 박선주의 귀에도 들어갔다. 박선주는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운 양반이었다. 포구의 배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어부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며
재산을 불렸다. 뭐라고? 그 가난뱅이 철수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고? 그렇습니다, 나리. 포구 사람들에게 생선과 쌀을 나눠주고 다닙니다. 선원철석이 보고했다. 박선주의 눈이 번뜩였다. 수상하군. 어부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리 없어. 분명 무슨 비밀이 있을 게다. 혹시 바다에서 뭘 건진 게 아닐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나리. 철석은 박선주의 명령을 받고 철수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저녁 김노인이 다시 철수의 집을 찾아왔다. 하지만 그 모습을 철석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젊은이 보물을 잘 쓰고 있어? 네, 노인장. 덕분에 복돌이도 건강하고 이웃들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쓰면 복이 더욱 커질 것이요. 하지만 조심하시오. 욕심 많은 자들이 노리고 있을 테니 특히 동굴의 비밀은 절대 남에게 알리지 마시오. 걱정 마십시오. 조심하겠습니다. 철석은 둘의 대화를 엿듣고 동굴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았다. 더 자세히 들으려 했지만 김노인이 갑자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철석은 급히 박선주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나리 알아냈습니다. 철수가 바닷가 어딘가의 동굴에서 보물을 찾았다고 합니다. 뭐? 동굴이라면 이 포구 바닷가 아니냐? 그 바닷가는 모두 내가 관리하는 어장이다. 박선주는 눈을 빛냈다. 사실 포구 바닷가는 마을 공동의 어장이었지만 박선주는 오래전부터 자기 땅이라고 우겨왔다. 다음 날 아침 박선주는 선원들을 데리고 철수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철수라는 놈, 당장 나와라. 철수는 놀라 밖으로 나왔다. 저 선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네가 내 어장에서 보물을 훔쳐갔다지. 당장 내놓거라. 아닙니다, 선주님. 그건 제가 정당하게 찾은 것입니다. 그 바닷가는 마을 공동의 어장이지 않습니까? 뭐? 감히 나에게 대들어. 철석, 당장 이놈의 허가증을 가져와라. 철석은 박선주가 미리 준비한 가짜 문서를 내밀었다. 여기 보거라. 이 포구 바닷가는 모두 내가 관리하는 어장이다. 그러니 네가 찾은 보물도 내 것이야. 당장 내놓지 않으면 너와 네 아들을 관가에 고발하겠다. 선주님, 제발. 그건 안 됩니다. 복돌이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철수는 울며 애원했다. 하지만 박선주는 냉정했다. 보물을 내놓으면 살려주마. 선택은 네가 해라.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집안에 숨겨둔 보물을 꺼내 박선주에게 건넸다. 박선주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보물을 가져갔다. 아버지, 어떡해요? 복돌이가 울먹이며 아버지를 안았다. 철수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박선주는 더 많은 보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다음 날 새벽 철석과 함께 포구 끝으로 향했다. 나리, 정말 더 있을까요? 당연하지. 철수가 찾은 게 그게 다일 리 없어. 분명 더 많은 보물이 있을 게다. 두 사람은 철수가 보물을 찾았던 그 바위를 찾아갔다. 마침 썰물 시간이어서 동굴 입구가 드러나 있었다. 박선주는 탐욕에 가득 찬 눈빛으로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들어가자.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보자.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정말로 도자기와 은그릇, 비단이 가득했다. 박선주의 눈이 더욱 빛났다. 이게 다 내 것이야. 더 안쪽에도 있을 게다. 어서 더 깊이 들어가자. 나리, 밀물 시간이 걱정됩니다. 이제 그만 나가시지요. 닥쳐. 조금만 더 보자.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 박선주는 욕심에 눈이 멀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온갖 보물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동굴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밀물이 시작된 것이다. 나리, 밀물입니다. 당장 나가야 합니다. 철석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동굴 입구로 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입구로 뛰어갔지만 파도가 점점 거세졌다. 바로 그때 동굴 입구에 김노인이 나타났다.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빛이 감돌았다. 내가 경고하지 않았더냐? 욕심 많은 자에게는 저주가 따른다고. 당신은 누구요? 박선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노인은 차분히 말했다. 나는 이 바다를 지키는 용왕의 신하요. 이 보물은 오래전 난파선에서 나온 것으로 선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얻을 수 있도록 용왕께서 숨겨두신 것이요. 그럴 리가. 철수는 자신이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왔소. 바다를 아끼고 욕심내지 않는 그 선한 마음을 용왕께서 보셨고 그 은혜를 갚으라 명하셨소. 그것이 바로 내가 했던 약속이요. 김노인의 말에 박선주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하지만 그대는 어떠한가?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으로 협박했소. 밀물 전에 나오라던 경고도 무시하고 욕심에 눈이 멀었소. 그런 탐욕스러운 자가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소? 제발 살려주시오.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요. 그대의 욕심이 스스로를 벌하는 것이요. 하지만 용왕께서는 자비로우시니 목숨만은 살려주시겠다 하셨소. 김노인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한 번 내리치자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며 동굴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박선주와 철석이 챙긴 보물은 모두 파도에 휩쓸려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으악! 두 사람은 간신히 파도를 피해 동굴 밖으로 빠져나왔다. 온몸이 흠뻑 젖고 보물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박선주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내 보물이. 김노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선주를 내려다보았다. 그대가 빼앗은 철수의 보물도 돌려주어야 할 것이요. 그리고 이 포구를 떠나시오. 더 이상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선주는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다. 김노인은 호련히 사라졌다. 다음 날 박선주는 약속대로 철수에게 빼앗았던 보물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 일부도 배상했다. 철수,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 주게. 선주님,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셨으니 다행입니다. 박선주는 며칠 후 포구를 떠났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박선주가 떠난 후 철수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철수는 그 재산을 혼자 쓰지 않았다. 포구 한가운데 큰 공동업 한 장을 지어 가난한 어부들이 고기를 팔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그물이 찢어진 어부들에게 무료로 그물을 나눠주었고 배가 없는 어부들에게는 배를 빌려주었다. 아버지, 우리 이렇게 다 나눠줘도 괜찮아요? 복돌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철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복돌아, 재물은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란다. 바다가 우리에게 준 것은 나누라고 있는 것이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복이 돌아온단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렴. 그때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해. 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세월이 흘러 복돌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늘 남을 돕는 착한 청년이 되었다. 철수는 포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김노인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그분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는데. 그때 바닷바람이 불어오며 김노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하고 있어, 철수. 그 마음을 잃지 마시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바다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진정한 부는 물질에 있지 않고 마음의 풍요에서 시작됩니다. 철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도울 줄 아는 선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입니다. 또한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박선주처럼 욕심에 눈이 멀면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자연이 주는 은혜는 감사히 받되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다가 주는 것, 땅이 주는 것,
하늘이 주는 것은 모두 나누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진심으로 베풀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따뜻한 작은 관심을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께서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충만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